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공신경망의 개요,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공신경망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 의사결정나무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래서 의사결정나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결정나무를 분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분리 기준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사결정나무는 크게 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카트라는 하나의 기법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하나의 방법론인 카트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나무를 구성하는지를 한번 제가 보시는 순서와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결정나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도표화해서 관심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분석 방법을 우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분류와 예측 어떤 것일까요? 분류는요, Y 변수가 바로 범주형을 갖는 것을 우리는 분류의 문제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측은 Y 변수, 목표 변수가 연속형인 값, 숫자로 되어 있는 연속형인 값을 갖는 것을 우리는 예측 문제, 프리딕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신경망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 즉 지도학습 기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의사결정나무도요, Y 변수, 즉 목표 변수가 존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도록 하죠. 우선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 것이 바로 의사결정나무인데요. 요 맨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이제 뿌리마디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뿌리마디로부터, 루트 마디로부터 이제 밑으로 하나씩 분기가 되어 갑니다. 이것을 자식마디라고 이야기하고요. 즉 2번과 3번은 1번의 자식마디가 되겠고요. 거꾸로 1번은 2번, 3번의 부모마디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의 부모마디는 2가 되겠고 2번의 자식마디는 4와 5가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의사결정나무의 구조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끝마디가 있습니다. 리프 노드가 있는데요. 리프 노드를 보시면 4, 5, 8, 9, 7, 총 5가지의 리프 노드가 있죠. 5가지의 끝마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규칙이 5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규칙이 5개다. 즉, 요렇게 따른 규칙 1, 그 다음에 요렇게 따르는 규칙 2, 요렇게 따르는 규칙 3, 요렇게 따르는 규칙 4, 말 그대로 1, 3, 7 마지막 따르는 규칙 5, 이렇게 5가지의 규칙으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나무의 구성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나무의 구성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정 기준에 의해서 나무의 모양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데요. 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처음에 혼재되어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타내겠다. 즉 반대로 말하면요, 한쪽으로 점점 순수하게끔 하거나 불순도가 낮게끔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통계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확률에서 가장 나쁜 거 뭘까요?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가장 나쁜 것은 바로 반반이에요. 0.5죠. 예. 확률에서 이 0.5는 가장 나쁜 겁니다. 반반인 거.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제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반반일 때 되게 망설이게 되잖아요. 의사결정을 잘 못하죠.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을 마음이 90%고 짬뽕을 먹고 싶은 마음이 10%면 의사결정이 쉽습니다. 짜장면을 주문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 마음이 55%고 짬뽕을 먹고 싶은 마음이 45%예요.
그래도 의사결정을 짜장면을 하겠습니다만 매우 망설이게 되겠죠. 제일 나쁜 건 우리 확률에서 가장 나쁜 건 50%입니다. 50%예요. 그걸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반이 가장 나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이 그림에 신용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 정보가 없을 때 우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48%와 52%죠. 반반쯤 되어 있죠? 이거 매우 나쁜 겁니다. 예, 매우 나쁜다. 매우 나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분리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분리하겠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순수하게 분리하거나 불순도가 매우 낮게 분리하는 거죠. 순수도가 높게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상태라는 변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성별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학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급여다. 월 소득을 중심으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자, 월 소득이 213만 원 이상인 사람과 213만 원 미만 사람을 딱 구분을 봤더니 213만 원 이상이면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이 84%예요. 자, 확 좋아졌죠? 예,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213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인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 86%예요. 이게 확 나빠졌죠. 이게 확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나무의 분리 기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의사결정나무의 트리를 계속 분기하다 보면 한없이 끝까지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적정한 시점에서 스탑을 하게 됩니다. 정지 규칙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정지하는 규칙도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가지치기란 거래요. 이제 나무니까 잔가지 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저희가 지나치게 많은 마디를 의사결정나무가 갖게 되면 예측 오차가 매우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건 회귀 분석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리는 예가 되겠는데, 만일 예를 들면요, 이렇게 x, y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점들이요, 이렇게 있어요. 이것의 전반적 경향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1차 함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과적합이 된다, 즉 의사결정나무에서 우리가 트리를 너무 깊게 분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요렇게 자,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직선으로 그린 그래프가 1번 그래프고요. 위에 꼬불탕 만든 그래프가 2번 그래프라 보겠습니다. 자, 2번 그래프 오차 있나요? 오차 없어요. 1번 그래프는 이런 게 다 오차죠. 이만큼이 다 오차입니다. 이만큼이 다 오차인데 2번 그래프, 이게 곡선의 형태는 오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2번 그래프는 과연 좋겠느냐는 거죠. 예. 2번 그래프는 제가 타점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잘 맞추지만 새로운 값,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값이 들어올 경우에 예측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가지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과적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를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나무의 종류를 한번 좀 구분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마이닝, 통계 다 마찬가지예요. 우선 데이터 형태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그러한 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 선결 과제가 됩니다. 자, 우리는 목표 변수에 따라 범주형이면 분류나무, 수치형이면 회귀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 목표 변수가 무엇이냐부터 구분을 짓습니다. 이것은 회귀 분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설명 변수, 이 목표 변수를 우리가 y라고 줄 수 있겠고, 설명 변수를 x라고 줄 수 있는데, 이 x가 범주형을 갖냐 수치형을 갖느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기법이 다소 다르기도 합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분류나무, 범주형일 때 x 변수가 범주형이거나 수치형이거나 모두 다 다를 수 있는 기법은 카트와 C4.5란 기법이 되겠고요. 카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치형은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자, 반면에 회귀나무는 역시 카트, 카이드가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계수, 기준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론이 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분기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카트는 진위 인덱스한 걸 씁니다.
지니 인덱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문과 학생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경제학에서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쓰는 계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니 인덱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통계량에서 동질성 분포를 따질 때 하는 카이 제곱 분포 있죠? 그 카이 제곱 통계량을 쓰는 것이 카이드. 그 다음 엔트로피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는 어떤 걸까요? 이건 물리량이죠. 혼잡도를 설명하는, 얼마나 혼잡한지를 설명하는 지수가 바로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트냐, 카이드냐, C4.5냐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방법론은 바로 이 계수를 무엇에 쓰느냐에 따라서 상이하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Y 변수가 여기 숫자가 되면요, 그땐 조금 다릅니다. 카트 같은 경우에는 분산 감소량을 가져가고요. 카이드는 평균차 분산 분석이라고 했는데, 카이드는 평균의 차이를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평균차. 얘는 분산을 작게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의 중심을 맞추면 카이드 기법을 쓰는 것이 옳고요. 그것이 아니라 분산이 서로 작게끔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카트를 쓰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카트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카이드나 C4.5는 멀티웨이 스플릿, 즉 다지 분리가 가능해요. 반면에 오늘 말씀드릴 카트는 바이너리 스플릿, 이지 분리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이 노드에서 이렇게 두 개씩만 하면 이것을 우리는 이지 분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가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이렇게 분리되면 이거를 다지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의 장단점 보시면요. 우선 장점, 딱 보셔도 굉장히 해석하기 쉽죠. 해석이 쉽습니다. 그리고 교우작용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두 개 변수를 동시에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모수적 추정이에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 자체가 다 넌 패러미트릭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모수를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매우 장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장점의 반대가 대부분 다 단점이 돼요. 비연속성입니다. 우리가 통계에서 말하는 회귀 분석 같은 거 보세요. 예를 들면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이죠. 반면 디스턴트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213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우수하다는 건 알겠죠, 신용 상태가. 근데 215만 원 됐을 때, 300만 원 됐을 때, 400만 원 됐을 때 얼만큼 더 우수해지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선형성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비안정하다라는 것도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 절차를 보시면요, 우선 목표 변수를 잘 분리하는 설명 변수 선택한다. 맨 위에, 즉 첫 가지에 맨 처음에 분리되는 이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것이 월 소득이냐, 신용 상태인 경우에, 또는 성별이냐, 학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겠는데요. 월 소득이 맨 처음에 분기하는 변수 선정이 된다면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다. 무엇을 설명하는데? 바로 신용 상태를 설명하는데, Y 변수를 설명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변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런 적절한 분리 기준을 바탕으로 순도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분리 지점을 선택한다. 자, 그 다음 의사결정 나무 생성하고요. 부적절한 나무는 제거합니다. 가지치기. 이것은 뭡니까? 과적합을 방지하는 겁니다. 과적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서 의사결정 나무를 선정하고 룰이 도출이 되고 예측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 기준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는 지니 인덱스를 쓰는데 지니 인덱스의 감소량을 최대화시켜주는 예측 변수를 선택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Y 변수가 연속형일 때는 분산의 감소량을 최대화하겠다. 즉 분산 관점이라 말씀드렸고요. 카이드는 이제 통계적 관점입니다. 통계적 관점, 통계학에 기반한 것인데, Y 변수가 범주형일 때는 카이 제곱 통계량이죠. 이건 뭐를 의미하죠? 혹시 통계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분포의 동질성을 보는 겁니다. 즉 매우 이질적인 분포로
트리를 분기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동질하면 분기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상태를 월급으로 했을 때 매우 이질적이었죠. 이질적이라는 게 뭡니까? 200만원, 213만원 이상이면 좋고 신용상태가, 미만이면 신용상태가 나쁘고, 이렇게 이질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카이즈급 통계량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Y변수 연속형이다 그러면 분산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말은 표현이 분산분석입니다만 사실은 평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산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4.5는 물리에 기반한 엔트로피 인덱스 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불행히도 C4.5의 경우에 Y변수와 수치형이 일단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용에 불과하고 굳이 쓰자면 Y변수를 범주화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은 카트 하나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트 특징 뭐였죠? 우선 범주형일 때 진인덱스 쓴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스플릿, 이지 분리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진인덱스는 노드의 순수함 정도를 표현하는 측도가 되겠고요. 뭐 분산 감소량은 말 그대로 분산이니까 각각의 분산을 구해서 요 델타 V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기하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변수가 범주형일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 카트는 가지를 몇 개 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딱 2개 칩니다. 그런데 범주 이렇게 3개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A와 B, C로 한번 나눠보고요. A, B와 C로 나눠보고요. A, C와 B로 나눠보고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막 직업군이다. 직업에 A, B, C 세 군이 있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나눠야지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겠죠? 반면에 순서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형. 예를 들면은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다 라고 했을 때 20대와 30, 40대를 묶고요. 20대, 30대와 40대를 따로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20대, 40대와 30대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기해서 하면 된다는 표현입니다. 자, 수치형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1, 2.4, 3.1, 5그룹 되어 있으면 1과 2.4로 나눠보기도 하고요. 그럼 다시 1, 2.4 한 그룹, 3.1, 5를 한 그룹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1, 2.4, 3.1 한 그룹, 나머지 5를 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모두 다 연산을 해서 그 중에 지니 인덱스의 변화량이 가장 큰 놈을 기준으로 가져간다. 즉 설명 변수가 얘의 지니 인덱스가 있겠고요. 이것의 지니 인덱스가 있겠고 이것의 지니 인덱스가 있겠는데 변화량입니다. 그 변화량이 가장 큰 놈을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주형 목표 변수에 대한 분리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지니 인덱스의 불순도 또는 다양도를 재는 측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니 인덱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서메이션 J가 1에서 C까지 C 범주입니다. PJ 곱하기 1-PJ죠. 뭡니까? J번째 그룹에 속할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의 곱을 모두 다 더한 것을 우리는 지니 인덱스로 가정을 하겠고요. 요것을 풀고 나면 1 서메이션 PJ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보여지는 지니 인덱스의 형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목표 변수를 가지고 분기를 할 겁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기를 하겠죠. 왼쪽과 오른쪽 분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길 희망하죠? 한쪽으로 쏠려지기를 희망할 겁니다. 여기로 쏠리거나 여기로 쏠리거나. 레프트일 때는 Y1으로 쏠리고 라이트일 때 Y2로 쏠리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를 뭘로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요 레프트인 경우에 진인덱스 식입니다. 1 전체 NL 중에 NL1.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게 100개 있다 볼게요. 근데 이 중에 90개가 가고요. 이제 10개 왔습니다. 그럼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1 100분의 10의 제곱 100분의 90의 제곱 빼기 100분의 1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1 뭐죠? 0.9해지니까 0.81 빼기 0.01이죠? 네, 0. 얼마 될까요? 18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0.18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 여기에 50개씩 할당되어 있다. 그럼 사실은 진리스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100분의 50의 제곱 마이너스 100분의 50의 제곱이죠.
요거 연산하면 얼마 될까요? 1 마이너스, 자, 이거 2분의 1 제곱이죠? 네, 4분의 0.25, 0.25 하고 납니다. 0.25. 얼마입니까? 0.5가 나올 거예요. 0.5. 진위 인덱스가 0.5입니다. 우린 진위 인덱스가 작을수록 한쪽에 몰빵되어 있는 거죠? 0.5면, 진위 인덱스 0.5면 나쁜 거예요. 예, 0.5. 반반입니다. 반반. 그죠? 제가 항상 확률에서 제일 나쁜 거 몰았어요. 무조건 반반이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생각하십시오. 짜장면, 짬뽕, 반반 제일 나쁘다. 통계 똑같아요. 확률에서 제일 나쁜 거 반반이에요. 반반. 50% 제일 나쁩니다. 이거 오른쪽 진위 인덱스 나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반반이잖아요. 이거 조금 좋습니다. 왜? 9대 1이잖아요. 해봤더니 한 0.18 정도. 즉 진위 인덱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면요. 이게 다양도라 볼 수 있어요. 다이버시티죠. 분리 전의 다이버시티에서 분리 후의 다이버시티의 합을 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분산의 감소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위 인덱스의 감소량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거죠. 크면 클수록. 많이 줄이면 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요. 자, 여기 델타 G를 우변 넘기고 이거 좌변 넘기겠습니다. G 마이너스 델타 G가 보시는 식과 같이 보여지겠고요. 요것을 조금 제가 정리해 본 것입니다. 네, 정리해 봐서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 GL과 GR이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것을 가져다가 저희가 대입을 해서 풀고 났더니 예, 좀 정리해 봤더니 GL과 GR에 대입을 해서 여기 GL 대입하고요. 여기 GR 대입을 해서 풀고 났더니 예, 연산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때는 2 곱하기 NL분의 NL1, NL분의 NL2 곱하기 N분의 NL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서 우리가 G 마이너스 델타 G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혼돈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예제인데 온도 있습니다. 자, 이게 X1 보시기고요. 습도 X2, 바람 X3, 클래스 이걸 Y라고 두겠네요. 자, 관광 데이터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P는요,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prefer. N은 not prefer입니다. 선호하지 않는 지역, 선호하는 지역. 자,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선호하지 않는 지역 있고요. 날씨가 더운 지역, 중간 마일드한 지역, 콜드한 지역 있고요. 습도가 하이가 있고 노말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은 분다, 불지 않는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동네 가고 싶으신가요? 바람 불고 습도 높고 온도 낮고 이런 데 가고 싶으신가요? 우선 그런 예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마일드하고 뭐 습도는 잘 모르겠네요. 예. 바람은 좀 불었으면 좋겠고 전 그렇습니다. 자,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광 도시의 선호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X변수는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예. 먼저 온도, 습도, 바람 셋 중에서 어느 것이냐는 거죠. 어느 것이냐.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온도를 갖고 먼저 해보겠다는 겁니다. 온도를 핫과 마일드, 콜드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다른 거 다 지워보고요. 하신 것만 보겠습니다. 핫. 하실 때 선호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1명 있고,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4명 있네요. 자, 4명 중에서요, 온도가 더운 지역을, 4명 중에 온도가 더운 지역에 대해서 3명은 선호하지 않고요. 1명은 선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보자면 이렇게 예. 핫을 선호한 사람은 1명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3명인 거죠. 이렇게 보겠고 마일드 콜드를 봤습니다. 나머지 갖고 보시면요. 이제 세보면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입니다. 마일드와 콜드인 사람, 도시를 선호한 사람은 7명, 선호하지 않는 사람 하나, 둘, 3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여기 선호하지 않는 사람 셋, 선호하는 사람 7 이렇게 나타내서 이런 분할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맨 먼저 진위 인덱스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진위 인덱스 어떻게 구할까요? 자, 진위 인덱스는 일단 분기하기 전이에요. 아직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X 변수 쓰지 않았어요. 자, Y만 갖고 봤을 때 어떻게 되죠? N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14명 중에 6명은 선호하지 않고요. 8명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X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전혀 쳐다보지 않고요. Y만 봤을 때
14명 중에 8명은 선호해요. 6명은 비선호합니다. 즉 선호와 비선호가 반반쯤 있죠. 네, 이거 G인덱스 클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한 거예요. 1-14분의 6의 제곱, 1-14분의 8의 제곱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것이 약 0.5에 가깝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나쁜 거 뭐라고요? 네, 가장 나쁜 거 0.5예요. 이거 최악입니다. 확률에서 0.5 최악이에요. 근데 거의 최악에 가깝죠? 자, 그 다음에 하수로 봤습니다. 4명 중에 3명, 4명 중에 1명이죠. 요건 조금 그래도 구분 잘 됐죠? 네. 아무래도 이쪽 하시면은 선호한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쪽은 5대5는 아니잖아요. 이쪽이 좀 선호한 쪽이 좀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0.37, 0.4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델타 G는 변화량은, 자, 어떻게 합니까? 전체 0.4898에서 각각의 값을 0.37, 0.42를 곱하는데, 반영 비율이 있죠? 네. 바로 14명 중에 4개의 도시는 핫한 도시고요. 14도시 중에 6개의 도시는 마일드 콜드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만큼을 반영해서 연산을 하면 0.0827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0.0827이라 볼 수 있고요. G-델타 델타 G는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이걸 빼나 이렇게 한 번에 아까 말씀드린 식대로 계산하면 0.407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신 것처럼요. 좀 미리 드렸습니다. 자, 온도를 핫, 마일드, 콜드로 했을 때는 G-델타 델타 G가 0.4071이에요. 델타 G는 이제 0.0827이죠. 요게 최대가 되는 걸 선택하고 싶죠? 네, 미리 제가 해본 겁니다. 이렇게. 온도 3개 중에서 뭘 선택하라? 마일드와 핫콜드 선택하라 이거고요. 습도 갖고 봤습니다. 습도는요, 차이가 거의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습도의 선호도는 없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true, false, 바람이 부냐 안 부냐도 0.013 정도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온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트리를 이렇게 분개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PN 있는데 뭘 갖고 분개한다? 온도로 분리하겠다. 온도를 마일드한 거와 핫, 콜드한 놈으로 분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일드 했을 때 선호하는 사람이 온화한 기후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까 몇 명이었죠? 이건 좀 봐야겠네요. 마일드한 사람이 선호하는 사람이 보시면 마일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대 1이네요. 요게 5, 요게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P하고 N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보면 아마 N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원리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카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가 남았죠? 카트인 경우에 목표 변수가 수치형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Y 변수가 수치형인 경우의 카트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R 실습도 제가 R 코드도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